여기는 안 보이지만 미국, US, Americans in. 그다음 누구는 내보내야 되죠? 러시아. 소련, 그렇죠? USSR out, Russians out. 딱 6단어로 나토의 정신이 딱 정리가 돼요. Germans down, Americans in, Russians out. 그걸로 딱 정리가 되는데 이 나토는 당연히 이 소련과 이제 대척점에 있는 거고 소련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동구권에 있었던 국가들과 함께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만들죠. 이 두 개가 이제 충돌하고 있었는데 1990년 냉전이 끝나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지고 이 동구권 국가들 러시아를 포함해서 전부 시장 경제 체제와 그리고 이제 그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을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의 독자적인 강대국으로서 유럽 서구 문명과는 구분되어지는 자기의 독특한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유라시아주의에 근거해서 사실은 이 러시아의 자기 중심, 러시아적인 제국을 건설하는 게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는 러시아적인 이 민족주의 그룹이 발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푸틴 대통령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푸틴 대통령 지금 뭐 굉장히 노예한 정치가의 욕심 많은 그리고 그 전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40대 대통령 시작할 때 그는 현실주의자로서 실용적인 국제주의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4번 임기를 거치는 동안 점점 어느 쪽으로 간다? 네, 유라시아주의에 근거한 대러시아 민족주의를 점차 수용하는 쪽으로 가요.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80% 90%가 지지를 하느냐? 이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바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러시아 사회가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겪었던 서방에 대한 그 반감 때문에 상당히 보수화되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국내 정치적인 배경 하에서 푸틴 대통령도 현실주의적인 실용주의자로 시작을 해서 점차 대러시아 민족주의자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도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러시아에서도 대러시아 민족주의가 고조되어지면서 두 나라가 점점 더 이 충돌을 하는 그런 양상이 되었고요. 우크라이나군 100만, 러시아군 35만. 이런 전쟁이 21세기에 진행됩니다. 근데 그중에서 얼마나 죽었는지 뭐 전부 비밀이에요. 비밀이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추정컨대 우크라이나가 거의 20만에 가까운 그리고 러시아가 한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은 거고 그럼 죽은 사람이 그 정도면 다친 사람은 그거에 한 1.5배에서 2배 정도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사상 관련된 게 한 60만 정도가 나오고 러시아는 한 30만, 25만에서 30만이 나오고 엄청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정말 러시아를 패퇴시키고 싶으면 서방에서 왕창 무기를 주고 뭐 F-16이 뭐 F-35 다 때려주면 안 될까요? 왜 안 줄까요? 왜 안 줄까요? 이 전쟁이 확대돼서 나토와 러시아가 직접 부딪히는 건 싫은 거예요. 그 입장에 가장 센 나라가 독일이고 그다음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지구질서에서는 미국을 견제하고 다극질서를 창출하기 위한 협력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러시아 중국은 다극질서 비전을 공유하고 그렇지만 다지역 질서에 대해서 중국이 조금 동의를 안 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실은 미국을 제 핵공국이 될 수 있으면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러시아와 중국이. 어쨌든 그러면 신냉전 노래가 맞는 거냐? 근데 사실 신냉전이라기보다는 단극 질서, 미국 중심의 단극 질서가 서서히 와해되고 있다. 요거는 국제 정치를 보고 있는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제 한국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간국이지만 프론트라인 국가가 된 거죠. 정의파 자유주의 진영의 프론트라인 국가가 돼서 우크라이나 폴란드에 계속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한미동맹 강화, 그 다음에 한미의 삼각 구조 강화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필요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걸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플랜 B, 이 보강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일본은 한미일 하고 있죠. 그다음 미국과 동맹 강화하고 있죠.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러시아에서 가스 수입, 석유 수입 다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 다 문 닫고 들어오게 생겼어요.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시겠죠? 미국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관심 때문에 넓은 포석으로 가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과 저기서 오는 위험성 사이에서 함수 관계는 늘 잘 계산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부는 그걸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러시아, 중국의 연대와 북한의 기획 포착 외교 지금 북한 난리죠. 뭐 완전히 지금 물 만났다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이용해서 여차하면은 뭐 전쟁을 또 할 수 있어 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것과 한미일 공존 체제가 균형을 이루면서 도리어 분쟁을 좀 잘 무마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고민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동아시아에서 불안정한 부분들을 함께 연동해서 활용해야 될 필요성에 도달하게 될 경우 미국이 세계를 경험하는 나라니까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이 양쪽의 분쟁을 함께 이 활용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전쟁, 동맹 연루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